얼마 전 금융시장 변동성이 있은 뒤에 그것이 한 번이냐 두 번이냐의 문제이지 9월에 금리를 인하한다는 가정만큼은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로 시장이 베팅하고 있는데요. 최근 캡처한 사진 기준으로는 48.5 대 51.5로 근소하게 한 번 인하가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후 50bp 인하가 후속으로 있을 것이라고 시장이 베팅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토요일 나온 연준 이사 미셸 보우먼의 연설은 적어도 연준의 의견이 금리 인하 하나로만 몰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우먼 이사가 현지 시간 토요일 콜로라도에서 열린 캔사스 은행협회 연설에서 발언을 했는데요. 그는 여전히 인플레 위협을 강조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발언 내용을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PC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물가는 목표보다 지금 높은 상황이고 6월에도 헤드라인 2.5, 코어는 2.6 머물렀다. 5월과 6월에 인플레가 하락한 것은 좋은 거였지만 여전히 인플레는 연준 목표인 2%를 상당히 넘고 있다. 공급 측면의 부정적 충격이 이제 대부분 정상화됐다는 걸 봤을 때 하반기에 인플레가 작년 하반기 우리가 본 것처럼 내려가는 모습일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가격 레벨 자체가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상황이고 이게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한 인플레라는 녀석은 특히 저소득 가계에 가장 큰 타격을 줬다는 점이다. 노동시장은 점차 완화되고 있고 7월 실업률 4.3% 찍었다. 이거는 작년보다는 훨씬 높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낮은 실업률이다. 임금 상승률도 둔화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생산성 추세를 감안했을 때 임금 상승률은 여전히 우리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역시 넘고 있다. 그래서 결론, 내 전망은 인플레이션이 추가로 감소할 거라는 것에는 나도 찬성하지만 인플레를 낮추는데 추가 진전을 방해할 수 있는 단일 데이터 포인트에 과잉 반응하는 것을 피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나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 앞서 말했듯이 작년 인플레이션 진전의 대부분은 공급 측면의 개선, 즉 공급망 제약의 완화, 노동력 참여율 증가와 강력한 이민으로 그로 인한 노동인구 증가 그리고 에너지 가격 하락 덕분이었는데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공급망은 이미 대부분 정상화됐고 더 좋아질 게 없고 최근 몇 달 동안 노동력 참여율은 팬데믹 이전 수준 이하로 떨어졌고 지난 몇 년 동안 크게 증가한 미국의 이민은 앞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선, 우리가 봤던 개선, 물가를 낮추는 데 기여했던 개선이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낮추는 데 기여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 또 이 지정학적 문제도 추가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또 추가적인 재정 부양책이 나오면 인플레가 또 위협이 될 수 있고 또 지금은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이민이 여전히 나오는 상황에서 이게 임대료 상승 압력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도 남아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핵심 포인트죠. 노동시장이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실업률 상승은 사실 까보면 노동시장 냉각 정도를 좀 과장할 수 있다. 왜냐? 가구조사 실업률 데이터를 보면은 팬데믹 이후에 응답률이 크게 감소해서 정확도가 떨어졌다. 또 올해 실업률 상승은 주로 신규 고용이 부진해서 그런 거다. 새로 노동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새로 직업을 잘 못 찾아서 그러니까 첫 직업을 찾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게 올라간 거지 해고가 늘어서가 아니다. 또 7월 실업률 상승은 주로 일시적으로 해고된 노동자들 사이에서 발생했고 이 사람들은 앞으로 몇 달 안에 다시 고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론, 통화 정책은 지금 미리 정해진 경로에 있지 않다는 점을 난 강조하고 싶고 연준은 최대 고용과 안정된 물가라는 이중 목표에 중점을 둘 것인데 9월 회의 때까지 우리는 고용 보고서 한, 물가 보고서 두 개를 더 볼 수 있고 게다가 최근 증시가 좀 변동성이 있었지만 여전히 주식 가격은 지난해 말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거는 부의 효과, 즉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웰스 이펙트가 여전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약간 높다고 보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 위험이 있으므로 물가 안정성 측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노동시장의 약화 위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내 의견은 물가를 잡는 게 장기적으로 최대 고용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즉 지금은 약화된 노동보다 여전히 물가를 잡는 게 더 중요할 때다. 이렇게 보우만 이사는 보는 거죠.
보호만 이사는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한다면 그는 금리 인하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해석이 됩니다. 물론 보호만 이사의 견해가 연준의 전체 의견은 아니겠죠. 그는 그냥 연준 위원 중 한 명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보호만 이사의 연설에서 연준이 지금 적어도 만장일치로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걸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해리스의 양자 대결, 상당히 해리스 쪽으로 베팅이 기세가 몰리는 모습인데요. 홀리마켓, 이거는 돈을 베팅해서 돈을 따먹는 그런 판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는지를 가장 가감없이 보여주는 약간 도박장 같은 그런 프로그램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해리스 기세가 좋죠. 제너럴하게 봤을 때 트럼프 46, 해리스 51로 나오고요. 주요 이 전국 판세를 보시면 지금 경합주가 상당히 해리스에게 넘어간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랑 애리조나, 이거만 트럼프가 유리하고, 지금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시간에서 다 해리스 베팅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순간순간 판세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고, 지금 딱 이 시점에서 보는 시장의 도박 베팅 확률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상황만 떼어놓고 보자면 해리스의 우위가 예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속보 형태로 전해드리는 브랜비어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월 걸고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